안녕하세요. 최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팔자주름이 노화를 상징하는 그런 주름인데요. 이 팔자주름 치료가 또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원인이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해부학적으로 팔자주름이 왜 악화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피부하고 이런 조직의 구조가 뼈 위에 지방층이 있고요. 스마스란 근막층이 있고 피부에 섬유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콜라겐이라고도 흔히 많이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인체의 어떤 조직의 구조는 이런 여러 층이 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층만 무너져도 모든 층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여러 층 중에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팔자주름 치료가 되게 어려운 것이죠. 팔자주름이 심해서 오셨는데 진단을 할 때 먼저 고려한 것은 지방층의 변화입니다. 피하지방층과 심부지방층 두 개의 지방층을 우리 얼굴이 갖고 있는데 심부지방층은 아주 깊이 있어요. 그 심부지방층이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내측 심부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측 심부지방이 팔자와 악강대를 받치고 있는 지방층인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줄어들면 팔자와 악강대가 깊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확하게 히알루론산 필러를 악강대와 팔자를 동시에 주입을 해야 해결이 됩니다. 피하지방층은 피부 바로 밑에 있는데 이 얕은 피하지방층은 커지면은 팔자주름 위가 두둑해지면서 오히려 팔자주름이 심해집니다. 심부지방층하고는 반대인 것이죠. 심부지방층은 줄어들면 팔자가 심해지고 피하지방층은 두꺼워지면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층의 변화가 팔자주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10년, 20년 전에는 나이를 먹으면서 심부지방층이 줄어들어서 팔자주름이 심해진다고 연구가 돼 있고 논문도 그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연구 논문을 보면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심부지방이 커지고 피하지방도 커져서 팔자 위쪽이 높아지니까 팔자주름이 심해 보이는 스타일의 새로운 유형의 팔자주름 형태도 지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방층이 과다하신 분들은 지방층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비너스 레이저라는 것인데 비너스 레이저는 광섬유를 삽입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방세포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죠. 세포막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영구히 지방층이 퇴축이 되는 것입니다. 정밀하게 팔자에 영향 미치는 지방만 광섬유를 이용해서 제거하기 때문에 시술의 아주 정밀도가 높은 것이죠. 팔자주름을 결국 개선시키려면 주름 안쪽에 볼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좀 당겨주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팔자주름의 표준적인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자 안쪽에 볼륨을 주는 여러 가지 시술이 있는데 결국은 여러 그 시술을 해보면 과거부터 나와있던 히알루론산 필러가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해부학적인 그 위치에다가 주입을 할 수 있거든요. 송곳니 위쪽에 오목한 뼈 부위에 깊이 직각으로 주입을 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볼륨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상부 쪽은 이렇게 주입을 해서 볼륨을 충분히 올려도 결국 중간 이하는 따로 주입을 해야 되는데 피하지방층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얕게 피부 진피층에 필러를 주입을 해야 안전하고요. 이때 주입할 때는 주름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크로스해서 주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름하고 틀리게 팔자주름은 웃거나 말할 때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거든요. 팔자 주름에 필러 주입을 할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크로스해서 주입을 하게 됩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를 팔자 쪽에 사용한 이유는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다가 주입을 할 수가 있고 인체하고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은 유지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1년 전후로 흡수가 되는데 그래서 히알루론산 필러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지기간이 길게 하기 위해서 혈액을 뽑아서 노바스템이라는 키트를 이용해서 혈액 안에 있는 줄기세포 성장인자를 추출해서 필러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면 주변에 조직이 생기면서 유지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팔자주름 부위에 히알루론산 필러 주입을 하면서 유지기간을 좀 오래 원하시는 분들은 노바스템이랑 혈액 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데 얕게 진피 쪽에 주입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볼륨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물 모양으로 된 볼륨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볼륨실을 그 중간층에 이렇게 삽입을 하면 6개월 동안 서서히 녹으면서 자가 콜라겐 조직을 형성을 유도해서 실을 따라서 콜라겐이 생기면서 볼륨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가장 좋은 팔자주름을 개선시키는 볼륨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 팔자주름은 다른 주름하고 틀리게 볼륨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름 바깥쪽이 이렇게 처져서 두둑해진 걸 결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둑해지는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스마스라는 근막층이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이 근막층을 당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리프팅 거상인데, 팔자주름 바깥쪽으로 리프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역시 실리프팅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V락실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 V락실을 이용하는 이유는 팔자 쪽에 실리프팅을 하게 되면 많은 그 불만사항이 나오는 게 광대가 커진다는 점이거든요. 그 이유는 얼굴 바깥쪽에서 이 실들을 고정하기 때문에 실이 광대를 통해서 거쳐서 팔자 쪽으로 내려가면서 당겨서 고정했을 때 팔자만 당겨지는 게 아니고 광대가 커지는 것 때문에 불평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V락실 리프팅은 얼굴 쪽에서 고정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광대에서 바로 팔자를 당기기 때문에 광대가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자 쪽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리프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실리프팅과 틀리게 V락실은 고정을 광대 쪽에서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가 커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V락실을 할 때 쌍을 져서 저렇게 묶어서 시술하는데요. 팔자를 향해서 두 쌍을 넣습니다. 특히 이제 밑에 있는 그 쌍이 고정을 광대 쪽에서 하기 때문에 광대가 커지는 걸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팔자 쪽으로 들어가서 당기기 때문에 팔자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리프팅 사례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팔자 쪽이 굉장히 선명하지만 자세히 보면 팔자 위쪽이 좀 두둑하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근막층이 내려왔다고 보고 V락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팔자 안쪽에는 히알루론산 필러와 볼륨실을 삽입해서 꺼진 부분을 끌어올리니까 평탄화가 되면서 팔자주름이 많이 개선된 이런 전후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후 사진을 보시면은 효과적으로 팔자를 외곽을 저렇게 리프팅을 하면서 줄여줬어도 왼쪽 광대 부위가 커지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V락실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팔자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팔자 안쪽에 볼륨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고, 외곽 쪽에서 팔자주름을 당기는 리프팅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하고 틀리게 지방층은 늘어나고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때문에 팔자주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 사실 그동안 잘 없다가 새로운 시술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자주름에 영향을 주는 피부 쪽, 이 문제가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 많이 해왔던 고주파 시술, 초음파 시술, 이런 시술들이 얼굴은 어느 정도 팽팽해지게 할 수 있지만은 팔자주름을 개선시키기에는 굉장히 미흡했거든요. 그 이유는 피부 위에서 열을 가하면서 콜라겐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어요. 직접 피부 밑에 콜라겐 섬유층을 공략할 수 있는 시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태리에서 개발한 니들 쉐이핑이라는 시술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개발한 리뉴비온이라는 시술입니다. 니들 쉐이핑, 제가 이제 핑거롤이라고 명명해서 시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피부 밑에 콜라겐 섬유층에 삽입을 해서 특수한 직류전기를 흘리면서 의사가 회전을 시키면 조직 안에 섬유아세포라고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왕성하게 만들면서 조직이 탄탄해지기 때문에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뉴비온이라는 시술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인데, 헬륨 가스를 이용해서 콜라겐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특수한 가능관을 집어넣어서 헬륨 가스를 밀어 넣으면서 고주파를 흘리면서 헬륨 가스를 터뜨리면 85도까지만 잠깐 열이 나와서 조직에 손상이 없으면서도 콜라겐을 강하게 수축시켜서 피부가 밀착되면서 탄탄해지기 때문에 팔자도 개선시키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조직이 너무 딱딱해서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직이 경직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젊었을 때 알았던 여드름 흉터입니다. 그래서 여드름 흉터를 가지신 분은 벌써 젊은데도 불구하고 팔자주름이 선명해지는 것이거든요. 여드름 흉터 조직 때문에 딱딱해서 말하고 웃을 때 팔자주름이 이동을 못하고 고정이 되면서 깊어지는 것이죠. 이런 흉터 조직은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장비에서 나오는 광섬유를 밀어넣어서 특수한 파장을 이용해서 여드름 흉터를 피하 방리를 하면 팔자 외곽이 부드러워지면서 팔자주름이 좋아지는 것이죠.
여드름 흉터가 심하신 분들이 필러랑 볼륨실로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드름 흉터로 조직이 이렇게 경직되신 분들은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하 박리를 하는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흉터 박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흉터 박리 후에 표준적인 치료, 필러와 볼륨실을 이용해서 팔자주름을 개선시킬 때 상승작용이 일어나면서 팔자주름이 개선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면 20대 여성분인데 사춘기부터 생긴 여드름 때문에 팔자 외곽 쪽이 이렇게 경직되고 되게 두터워져 있죠. 이럴 경우에 주름 안쪽에 볼륨만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팔자 외곽에 있는 여드름 흉터를 피하 박리를 해서 조직을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비너스 레이저라는 광섬유를 이용해서 특수한 파장으로 여드름 흉터를 박리시켜주면 팔자주름 치료에 아주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이죠. 필러 부작용으로 또 저희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필러 부작용과 지방이식에 변성이 생기면 팔자주름 바깥쪽이 경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팔자주름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도 역시 비너스 레이저를 이용해서 변성된 지방층이나 필러 유과종, 필러 조직 변성을 제거하면 팔자주름 치료에 훨씬 효과적인 시술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현대인들이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부가 좀 얇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팔자주름의 형태가 가느다란 주름선이 이렇게 팔자부터 입과 마리오네까지 사진에서 보듯이 백인들한테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필러 시술이나 리프팅을 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콜라겐 섬유층을 강화시켜야지 효과를 보는데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핑거롤 시술과 리뉴비온 시술입니다. 콜라겐들을 수축시킴으로써 가는 팔자주름 주변 조직이 탄탄해지면서 이런 가는 선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피부 자체가 너무 얇은 분들은 표피, 진피들이 약해서 아주 가느다란 또 선이 생기는 분도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이제 호소하시는 게 화장을 하면 화장이 자꾸 이 주름에 낀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콜라겐 섬유층도 강화시켜주고 피부 자체에 레이저를 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게 흔히들 말하는 프락셀 레이저인데, 프락셀 레이저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울트라 클리어란 레이저 장비가 열 손상이 적으면서도 여러 층을 쏠 수가 있게 개발된 것이라 울트라 클리어 레이저를 권해드리고, 그러면서도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스킨 부스터나 혈액줄기세포인 노바스템을 같이 주입하는 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입가에 선명한 주름이 있어서 이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로주름이란 말도 쓰는데, 이런 분들이 시술을 여러 가지를 받고도 해결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콜라겐 섬유층을 강화시키는 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하나는 핑거롤이라는 시술입니다. 콜라겐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좋고, 이 방법은 조직의 손상도 없고 다운타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뉴비온 시술 중에 마이크로팁을 이용한 마이크로 리뉴비온 시술이 있습니다. 이 리뉴비온 시술을 했을 때 과로주름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오히려 이제 얼굴에 어떤 시술을 받고 부작용으로 조직이 굉장히 손상이 돼서 팔자주름까지 영향을 미쳐서 팔자주름이 악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얼굴 전체에 히알루론산 필러를 맞고 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히알라제 주사를 이용해서 여러 번 녹였는데, 결국 이 히알라제 주사가 필러만 녹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 조직에 히알루론산을 녹이기 때문에 조직이 무너져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손상된 조직을 회복을 시켜야지 팔자주름도 개선되기 때문에 조직 손상 없이 조직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핑거롤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핑거롤 시술만 가지고는 이 손상을 회복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바스템이란 혈액에서 뽑아내는 줄기세포들을 주사를 해서 조직 회복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핑거롤 시술과 노바스템 주입을 통해서 조직을 회복시키고 나서 팔자주름 치료에 들어가야지 효과적인 팔자주름 개선이 됩니다. 또 이제 팔자주름이 악화되는 상황이 최근에 이제 비만 주사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인기가 굉장히 많죠. 이분도 체중을 감량하고자 비만 주사를 맞고서 거의 20kg 가까이 감량을 하면서 몸매는 좋아지고 체중도 감소해서 좋아졌는데 얼굴은 급격하게 노화가 오게 되죠. 체중이 빠졌을 때 얼굴에 콜라겐도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팔자주름까지 굉장히 주변까지 악화가 됐는데, 조직이 지금 헐렁헐렁 상태에서 볼륨 시술을 먼저 하게 되면 풍선처럼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콜라겐을 강화시키는 시술을 해야 되는데, 먼저 리뉴비온을 이용해서 콜라겐이 효과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피부와 조직이 탄탄해지게 밀착돼서 팔자주름과 여러 가지 지금 입가에 생긴 저런 주름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직을 회복시킨 다음에 그래도 꺼졌을 때 볼륨 시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팔자주름의 사례들을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 편에는 팔자주름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초 원장이었습니다.